예, 안녕하십니까. 페어차일드 반도체 LED 라이팅 담당하고 있는 FA 최지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 20W 미만 LED 라이팅에 대한 마켓 트렌드 및 이에 맞는 로우 파워 LED 라이팅을 디자인할 수 있는 페어차일드만의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LED 라이팅의 시장 정의 및 디자인의 동향, 그리고 LED 조명 설계의 주요 요소, 그리고 각 램프 타입의 디자인, MR 타입이라든가 GU10, E24, 17 소켓 타입, 그리고 벌브 타입의 E26, 27 소켓 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페어차일드 솔루션 중에서 GU10과 E24, 17 소켓 타입의 페어차일드만의 솔루션, 비저런 방식의 PFC-벅 FL770 그리고 그에 맞는 FL770 데모보드에 대한 퍼포먼스를 말씀해 드리고, 그리고 벌브 타입의 E26, 27 소켓 타입의 그 페어차일드 솔루션인 싱글 스테이지 PFC, PSR 방식의 디밍이 가능한 FL7730, 넌디밍 방식의 FL7732, 그리고 FL7730과 7732 보드에 대한 퍼포먼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머리하고 저희 페어차일드만의 그 프로덕트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ED 조명 시장의 정의 및 동향을 보시면 IMS 리서치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LED 조명 시장의 총 수요 및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총 조명 시장에 2억 1,700만 개가 라이팅의 수요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셀라텍 INC라는 리서치 업체에서 벌브 타입, 저희가 말씀드린 20W 미만급의 그 벌브가 1억 6,800만 개에 대한 수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라이팅 시장의 77%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R 타입의 MR11, 13, 16, 18 이 모델에 대해서 인풋은 12V, 24V AC 또는 DC 입력을 받고 있고요. 소켓 타입은 GU 5.3 베이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워는 그 5W 미만의 제품들이 많다가 1에서 이제 8W까지의 제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R 타입, 똑같은 MR 타입의 GU10 모델, 이거는 그 중간에 인덕터가 필요 없는 AC 라인을 직접 받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소켓은 GU10 그 2핀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1에서 8W급의 제품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벌브 타입인데요. 벌브 타입은 A19, E14, 26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 AC 라인을 직접 받는 방식이고요. 그 소켓은 E14, 26, 27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캔들라이트라든가 벌브 타입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한 20W급 미만급의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파램프입니다. 파램프는 파 16부터 38까지 AC 라인을 직접 받는 방식이고요. 소켓은 26, 27 베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10W 이상서부터의 제품들이 많은데, 뭐 MR 타입도 그 26, 27 베이스를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3에서 한 30W급까지의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그 LED 조명 설계의 주요 요소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이 그 디자인 설계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충족할 수 있는 인증에 맞는 그 레벨을 맞춰야 되는데요. 일단은 PFC입니다. PFC는 일반적인 그 요소로는 그 입력전압 5W 미만급에 대해서는 역류를 보지는 않지만 5W 이상급에 대해서 역류 0.9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MR16 같은 경우는 5W 미만의 제품들이 많은데 그 GU10 모델 같이 그 AC 입력을 다이렉트로 받는 제품들은 거의 5W 이상급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역류를 0.9 이상에 대한 그 성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류 보정 PFC 규정이 없는 제품군들이 늘어나면서 5W 이상급의 어플리케이션 PFC를 요구하는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THD입니다. 25W 이하급의 제품군 중에서 THD의 25% 미만의 성능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주요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20W급에 요구하고 있는 벌브 솔루션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입니다. 효율 같은 경우에는 그 넌디밍 방식에서 그 85%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디밍 방식에서는 80%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효율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 봄 리스트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회로 부분이 있기 때문에 80% 이상, 그리고 초기에는 85% 이상까지 바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밍 호환성입니다. 여기서 그 벌브 솔루션 중에서 지금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게 디밍인데요. 디밍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각 여러 가지의 디머를
호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머 호환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트라이악 디밍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아날로그 디밍이라든가 PWM 디밍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트렌드는 지금 그 벌브 타입에서는 트라이악 디밍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기서 이제 개발하면서 그 디머의 호환성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또 그 플리커라든가 시머 이런 데 대한 규격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새로운 디머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그 호환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MR 타입 램프의 디자인입니다. 그 구성으로는 MR 타입은 5.3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DC 12V, 24V, AC, DC 입력을 받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그 DC나 AC 12V를 받기 때문에 중간에 안전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기존 시선물을, 기존 할로겐 램프를 대처가 가능하고요. 기존 시선물에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할로겐 램프보다 그 효율이 좀 좋은, 시적으로 이제 LED로, 할로겐 램프보다 LED로 적용했을 경우에 한 85% 이상 효율을 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W급의 할로겐 램프가 4W급의 LED 램프를 사용해도 충분한 그 대비하는 성능을 발휘하고 있고요. 단점으로는 중간에 안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기에서 그 소모하는 그 전체적인 시스템 효율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저희가 봐서는 안전기에서 한 50% 정도의, 그러니까 100%의 효율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50%는 약간 안전기에서 소모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시스템 효율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45% 정도, 50%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5.3 베이스에 사용하는 그 24V의 제품군들은요, 5W 미만의 제품이 많기 때문에 PFC라든가 THC 규격이 없습니다. 그 디자인을 보시면 주로 그 MR 타입은 그 기구적인 면이나 PCB 쪽이 규격화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원형 타입으로 개발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라운드 타입의 PCB를 사용하고 그 직경이 한 30mm 정도, 그리고 이건 스탠다드입니다. 다른 뭐 기구적인 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대부분 한 30mm로 개발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각 타입의 20바에 30mm 정도의 PC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뭐 디자인 하는데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는데, 뭐 그 여러 가지 그 IC들에 대한 뭐 퍼포먼스 낼 수 있는 IC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즘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렌드 오브 솔루션인데요. LC전을 직접 받는 GU10 베이스 사용하는 램프는 그 벌브 사이즈랑 거의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그 뭐 높은 효율을, 시스템 효율을 좀 요구를 하고 있고, 요즘 들어서는 그 안전기에서 효율을 많이 까먹긴 하지만 MR 타입의 시적으로 들어가는 안전기에서는 한 90%, 한 80%의 그 효율을 내는 제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디밍 기능을 요구하는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GU10, 이 14, 17 베이스 사용하는 램프를 보시면은 구성은 이렇습니다. MR 타입과 파 램프 같은 경우에 그 GU10, 어차피 지금 MR16 그 12V, 24V에 사용하는 투핀과 거의 동일하고요. 다른 점은 그 중간에 안전기가 들어가지 않고 바로 AC 입력을 바로 다이렉트로 받는 타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캔들라이트 램프가 있고요. 이거는 이 14, 17 베이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장점은 그 기존의 MR,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MR16과 동일하게 할로겐 램프보다 그 광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퍼포먼스를 크게 높은 효율을 낼 수가 있고요. GU 5.3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델보다 그 AC 입력을 다이렉트로 받고 5W 이상의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역률과 THC를 충족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그 AC를 다이렉트로 받기 때문에 앞단에 그 브리시 다이오라든가 정류를 시킬 수 있는 회로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기존의 할로겐 램프를 대체하기 때문에 그 PCB 사이즈가 동일한 상태에서 이 그 퍼포먼스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 설계인데 그 공간에 대한 이런 규격이 설계하시는데 많이 좀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터라든가 브리시 다이오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PCB 공간에 제약이 좀 많습니다. PCB 사이즈는 기존의 그 할로겐 램프 30mm, 20바이 30하고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캔들라이트도 한 25mm, 그래서 12바이 25mm 정도의 그 PCB 사이즈가 스탠다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드라이브 솔루션을 보면 그 기존의 그 역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앞단에 PFC IC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스텝다운 DCC 드라이브 IC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게 PFC 플러스 플라이백, 대부분 이제 싱글 스테이지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런 램프 타입에서는 싱글 스테이지로 구성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솔루션이 있는데도 LED 라이팅에 적용을 못 시킨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비절함 방식이 있는데 이게 벅부스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페어차일드 반도체 솔루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GU10 이 14, 17 벌브에 적용 가능한 저희 PFC 벅 LED 드라이브인 FL7701 그리고 모스펙이 내장된 FLS0116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FL7701는 일단 앞단에 입력 캐패시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존의 하이사이드 벅 솔루션에서 저희가 로우사이드 벅 솔루션으로 변경을 하면서 입출력단에 캡이 사용을 하지 않고요. 입출력단에 VDD 핀에서 바로 AC 라인을 다이렉트로 받는 보조 전원이 필요 없는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역류를 보정하기 위해서 디지털 블록이 안에 내장되어 있고요. 퍼포먼스를 설계를 하셨을 때 유니버셜 볼테이지 85에서 277까지 이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CC 토러런스는 지금 저희 보드로 퍼포먼스 꾸몄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 기능으로는 오픈 LED 프로텍션, 쇼트 LED 프로텍션, 그리고 서머 셧다운 이런 세 가지 프로텍션 기능이 있고요. 소켓 타입은 SOP 8P 타이밍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솔루션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AC 입력을 다이렉트로 받는 80에서 265V까지 입력 설계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 다이오드, 그 다음에 EMI 필터, 여기가 기본적인 FL7701의 컨트롤 부분입니다. 컨트롤 부분 보시면 지금 거의 HV 핀의 라인의 전원을 다이렉트로 받는 셀프 바이어스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에 출력을 내보내는 아웃풋 핀, 그 다음에 LED 전류를 컨트롤할 수 있는 CS 핀, 그리고 아날로그 디밍이 가능한 ADIM 핀, 그리고 주파수대를 세팅 가능한 RT 핀, 그리고 VCC 그라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솔루션을 보시면 거의 좀 간단한 EMI 쪽하고 브릿지 다이오드 쪽을 제외한 컨트롤 부분만 보시면 거의 10포인트가 안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저희가 FL7701를 적용해서 에벌루에이션 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4W, 지금 3W 보드, 입력 기준으로 해서 3W 정도로 성능을 내고 있고요. 타겟 자체가 FL7701 처음 설계했을 때 타겟 자체가 MR16 이런 슬림한 형태의 제품군들의 타겟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MR16 설계하는데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FL7701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벅 솔루션입니다. 벅 솔루션에서 앞뒷단에 벌크 캡이 없는 하이사이드 벅에서 로우사이드 벅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우사이드 솔루션을 이용한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채택을 해서 에뮬레이션 보드라든가 이런 거를 채택을 했습니다. 앞단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기존의 벅 솔루션의 입출력단의 캐패시터를 뺀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기존의 싱글 스테이지에 들어가는 트랜스포머가 필요 없는 상용 인덕터를 사용 가능하고요. 비저런 방식이기 때문에 큰 트랜스포머가 필요가 없습니다. 셀프 바이어스 방식의 VDD 서플라이 서켓이 필요 없고요. HV핀을 이용해서 라인 볼테이지 센싱을 받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디지털 블럭, PFC 역류를 보정하기 위해서 안쪽에 디지털 블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회사에서 적용하기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쪽에 설계를 디지털 블록을 드러나서 LC단의 입력을 그대로 받는, 그래서 레퍼런스 전류 모양이 반파 형식의 이런 방파 형식의 레퍼런스를 내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뒷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디밍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RT핀의 저항값을 이용해서 주파수 세팅,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CS단의 쪽의 저항을 이용해서 LED 커런트가 제어가 가능하고요. 저희 에뮬레이션 보드 3W급을 보시면 효율 부분에서는 110V에서 92% 정도, 그리고 220V에서 88%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FL7701가 성능이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로겐 램프 대체용으로 나온 솔루션이지만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솔루션, 그리고 LED 디자인의 단소화, 그리고 역률 0.9 이상 가능한, 그러니까 25% 이내까지 가능한 클래스 C에 만족하는 그런 규정에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파워 85% 이상의 효율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부분이 워낙 심플하게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 램프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높은 안전성과 LED 램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 수명, 시간에 대한 세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제가 디지털 블록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반 아날로그 블록이 아닌 디지털 블록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건 지금 내부 레퍼런스 변경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다른 비저런 IC는 레퍼런스 값이 DC 레벨, 좀 플랫한 DC 레벨을 갖는 반면, 저희는 레퍼런스 위상이 입력 전압 전파 정류된 위상과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GCD 제로 크래싱 부분에서 위상을 잡아서 끝점에 해당하는 등가 인터널 레퍼런스를 동일하게 만듭니다. 그 레퍼런스는 출력 전류의 모양을 결정하게 되고요. 모스펙에 흐르는 VDS 전압은 인풋 전압과 동일하고 출력 전류의 모양이 로우 사이드 벅에서는 입력 전류의 모양과 같기 때문에 실제로 EMI 필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단의 AC단의 위상과 동일하게 나오진 않지만 끝점을 찾아내는 그런 GCD 펑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높은 역류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형을 실제로 보시면은 EMI 필터 때문에 약간 이게 파형이 왜곡되는 현상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7701 스마트 보드에 대한 퍼포먼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효율 부분이고요. 이쪽은 효율 저희가 90에서 264V까지에 대한 전압을 변동했을 때 효율이 어느 정도 변화를 하는가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효율은 지금 264V에서 한 84% 이상이 나오고 있고요. 90V에서는 이제 90% 이상의 지금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역률과 이제 THD 부분인데요. 역률도 90에서 264V의 변화를 줬을 때 역률의 변화, THD의 변화를 지금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실 때는 THD 같은 경우는 90V에서 264까지 30% 이하의 지금 THD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률 같은 경우에는 약간 90V에서는 이제 0.96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는데 264에서는 약간 0.9보다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데모보드를 만들면서 어느 게 최적의 솔루션을 찾긴 하지만 이거는 실적으로 EMI 필터 쪽이라든가 컨트롤 부분을 수정하면은 264V에서도 0.9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는 일단은 높은 성능을 보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지만 약간씩의 이제 부하 조건이라든가 이런 환경 그리고 이제 PCB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고 솔루션을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FLS0116이라는 모스펙 1A의 650V가 내장된 제품의 보드를 꾸몄을 때 똑같이 스마트 보드에 대한 똑같은 보드를 제작했을 때 효율과 역률, 그냥 TH에 대한 결과를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약간 FLS0116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모스펙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앞단에 보여드리고 있는 저희 스마트의 보드보다는 모스펙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좀 보이고 있고요. 90에서 265V에 대한 효율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한 80% 초반대, 그리고 높은 265V에서는 약간 80V 이하의 성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안에 사용하는 1A의 650V짜리 모스펙이 RDS-on이 조금 약간 높은 제품을 좀 사용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파워 로스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IC에 대한 파워 로스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에 대해서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서킷을 이용해서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률 부분인데요. 저희가 역률은 지금 거의 90에서 265V에서 0.9 이상의 퍼포먼스 낼 수 있는데, 이것도 역률 부분은 높은 전압에서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아까 앞방에서 말씀드렸듯이 충분하게 저희가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설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 자료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HD 부분입니다. 90에서 265V까지 테스트할 경우에 30% 이하의 만족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265V에서 30%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마진이 좀 없긴 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희가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벌브 타입의 26, 27 소켓을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A19 벌브 타입에서 3에서 15W, 그리고 8A, 파 16에서 38, 3에서 20W급
거의 뭐 아까도 앞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한 10W에서 20W 그 제품들이 많고요. 뭐 이거 장점이라고 생각하면은 기존의 그 백열 전구를 대체하는 그 램프이기 때문에 높은 밝기와 그 형광등하고 백열등보다 높은 효율을 발휘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기존의 그 램프 타입을 교체하는 부분에서 기존 시설물들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디자인에 보시면 그 PCB 사이즈가 이제 스탠다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대부분의 처음에 나온 제품에 대해서 PCB 사이즈를 제가 사이즈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0바이 65mm 정도로 그 많이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기구적인 거에서 좀 더 슬림해질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LED 제품이다 보니까 높은 수명 시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35,000시간에 3년에서 5년 기간의 높은 수명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LED 램프 같은 경우는 열에 대한 그 시스템 온도가 50도 정도, 한 60도 이하에 대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도표로 좀 나와 있는데요. LED는 뭐 45,000시간을 보증을 하고요. 뭐 IC 같은 경우는 10만 시간, 그 다음에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5,000시간 정도의 그 수명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LED 제품이 LED 수명과 뭐 그 IC라든가 이런 수명을 보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캡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캡의 또 열에 대해서 수명 시간이 좀 단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온도가 한 50도, 한 60도 이하로 설계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앞뒷단에 아까도 FL7701처럼 앞뒷단에 벌캡이 들어가지 않는 솔루션을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벌브 타입의 디밍 솔루션인데요. 대부분의 이제 플리커라든가 와인드 디밍, 아날로그 디밍, 그 다음에 PWA 디밍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새로운 디머에 대한 호환성에 대해서 많이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률이라든가 THD, 아까 말씀드렸듯이 5W 이상급에서는 0.9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5W 미만에서는 그 0.7 정도의 역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HD 같은 경우는 똑같이 25W 미만에서는 클래스 C 규격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26, 27 소켓 타입의 벌브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 페어차일드 솔루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싱글 스테이지 PSR 방식으로 FL7730 디밍이 가능한 솔루션이고요. FL7732 넌디밍 방식의 그 IC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FL7730과 7732는 2차단에 그 피드백 서킷이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은 공간, 그 벌브에 최적화된 공간의 작은 공간의 드라이브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싱글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입력단에 캡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PSR 솔루션이고요. 그 역률은 저희 IC가 0.9 이상을 보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THD는 클래스 C를 만족하는 규정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빙 같은 경우는 FL7730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디빙 호환성에 대해서 이제 트라이악 디밍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CC 토러런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하. 이거는 저희가 데모보드에서 나온 성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그 효율, 그 디밍 같은 경우는 뭐 85%, 넌디밍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효율을 발휘를 하고 있고요. 보호 기능으로는 오픈 LED 프로텍션하고 쇼트 로드 프로텍션, 그 THD, 썸머 셧다운, 그리고 저희가 그 OCP가 아니고 사이클 바이 사이클이라는 커런트 리밋, 모스펙의 드레인하고 소시에 흐르는 전류를 감지해서 그만큼 흐르지 않도록 커트하는 방식의 사이클 바이 사이클 커런트 리밋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면은 옆에 여기 지금 7730과 7732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7732에 대한 간단한 그 회로도고요. 이건 7730 트라이악 디밍이 가능한 방식의 회로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7730과 32는 그 트라이악 디밍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 둘 차이가 있고요. 같은 PSR 솔루션 2차단에 그 피드백 서킷이 없는 PSR 솔루션입니다. 여기서 그 추가되는 부분은 트라이악 디밍이 들어가면서 브리더 회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댐퍼, 그 다음에 디밍의 신호를 받고 있는 그 디밍 관련 그 서킷 회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7732 같은 경우는 넌디밍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서킷들이 필요 없는 역률이 가능한 보정한 PSR 솔루션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저희가 7730과 32를 이용해서 그 에뮬레이션 그 데모보드를 만든 거고요. 저는 지금 벌브 타입의 10W 미만급이 많기 때문에 그냥 8W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730 같은 경우는 그 디머의 종류에 따라서 그 로우 라인과 하이 라인으로 나오는데요. 로우 라인 같은 경우는 80에서 140V,
그다음에 하이라인 같은 경우는 180에서 265V까지 이런 두 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저희가 뭐 디머 그 7730을 제작하면서 뭐 하이라인, 두라인 뭐 단전을 일부러 만든 게 아니고 디머 자체가 그 100V대, 200V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보드를 따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7732 보드입니다. 이거는 8.4W의 보드를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똑같이 벌브 타입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되게 2차단에 그 피드백 서킷이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SSR 방식보다는 PSR 방식이 좀 더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요. 요거는 저희 그 16.8W급의 73을 이용한 넌디밍 방식 PSR 솔루션입니다. 요건 그 24V 700mAh 정도의 출력을 보이고 있고요. 이거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뒷단에 저희가 나오는 자료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FLS 3217, 그러니까 지금 모스펙이 내장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7701에서 그 모스펙이 내장된 FLS 시리즈가 있듯이 그 저희 7730과 32에도 모스펙이 내장된 제품의 솔루션이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FLS 3217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FLS 3247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저희가 그 모스펙을 내장하면서 기존의 그 모스펙이 없는 안에 디바이스에 내장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그냥 앞단에 보여드린 부분과 동일하고는 회로도입니다. 그래서 뭐 P아웃은 3.6W 정도 되고요. 요거는 P아웃이 6W급, 요거는 10W급의 솔루션을 저희가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FLS 3217 같은 경우는 1A 700V짜리 모스펙이 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3217N 같은 경우는 1A 700V 동일하게 5W급, 6W죠. 그래서 보는 수도 있고, 그 FLS 3247 같은 경우는 1A 700V짜리 모스펙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10W급의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 성능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작성을 좀 해봤는데요. 이거는 그 효율 같은 경우는 80에서 89% 유니버셜 인풋 기준입니다. 그리고 영률 0.9 이상, 그리고 TH는 20% 이하의 유니버셜 입력에서 성능을 발휘하고 있고요. CC 토러런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하에서 CC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그 EMI 같은 경우는 그 10dB의 마진을 두고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것들은 저희 보드에 대한 성능이기 때문에 그 약간 설계하시면서 좀 더 옵티마이즈하게 효율을 좀 높인다든가 그 EMI를 마진을 더 줄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보드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 페어차일드 싱글 스테이지 PFC 플라이백에 대해서 디머와 그 넌디밍 방식, 디밍과 넌디밍 방식 솔루션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입력 기준 80에서 265 입력 기준 조건에서 0.9 이상을 발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HC 같은 경우는 25% 이내 THC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그 높은 역률을 보정하기 위해서 채택한 방식이 있는데, 그 7730과 7731 같은 경우는 높은 역률을 보정하기 위해서 컨스탄스 온타임, 컨스탄스 오프타임으로 동작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한 주기 동안에 주파수가 변하지 않고 듀티도 변하지 않는 방식을 말씀드린 겁니다. DCM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 입력단의 PF를 조절하기 위해서 파워 레이팅을 고정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DCM으로 동작이 가능하고요. DCM으로 동작하면서 높은 역률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페어차일드만의 그 트루 커런트 칼큘레이션이라는 이런 그 안에 내부 블럭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페어차일드만의 장점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SR 솔루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2차단에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트랜스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여서 CC 컨트롤이 잘 되느냐에 대한 퍼포먼스 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트루 커런트 칼큘레이션은 출력에 대한 전류를 얼마만큼의 피드백 서킷 없이 연산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연산 방식은 PSR 방식에서 출력 전류, 2차 측의 모양이 삼각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그 2차 전류의 RMS 값의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S핀, 아까 전류를 센팅하는 CS핀에서 전류를 센싱에 들어와서 BS핀의 전압의 정보를 받아서 출력 전류를 연산을 하게 되고요. 그 BS핀의 정보를 TDIS, 그 타임을 계산하고 그 타임을 가지고 이 출력 전압 상태와 몇 볼트를 감지하는지, 몇 볼트가 들어오는지에 감지를 해서 OVP를 걸어주게 됩니다. 그 간단하게 TDIS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TDIS 디텍트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한 주기 동안은 센싱을 하게 되는데, 전압이 제로가 아닐 때는 인터널 안에 있는 캡을 충전했다가 떨어질 때 방전하는 방식을 말씀드립니다. 방전할 때
한 85% 지점을 디텍트하게 되고요. 그 지점을 기억했다가 그 다음 펄스에서는 85% 디텍트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원래 지점에 약간의 그 15%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그것을 델타 V에 대한 값을 피팅해주는 방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상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 그 전류에 대한 센싱을 하는 방식은 있습니다. 계속 주기단위로 센싱하는 방식이 있고 저희처럼 한 주기를 가지고 센싱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한 주기를 가지고 센싱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CC 제어 부분입니다. 그 페어차일드 제품과 뭐 타사에 대한 뭐 비교를 좀 해봤는데 저희는 이제 TC 이게 토러런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보증하는 것은 5% 이내로 들어갈 수 있어서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3%는 저희가 그 7730과 315 보드를 만들었을 때 저희 데모 보드에 대해서 3% 정도의 그 CC 토러런스를 말씀드린 겁니다. CC 제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선비와 센싱 저항 값을 조절하면 특정 주파수와 특정 2차 측에 흐르는 전류 시간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 출력 전류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일정한 값을 유지할 수 있도록 레퍼런스 값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IC 내부적으로 그런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7730에 대한 그 트라이악 디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라이악 디밍은 그 앞에 단에 전압이 있습니다. 딤 전압. 트라이악 디밍에 대한 신호를 받는 핀인데요. 딤 전압은 이제 출력 전류가 줄어들 때 내부 CS 오프셋을 만들게 됩니다. 딤 전압이 크다는 것은 딤의 앵글이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출력 전류를 그때는 이제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딤 전압이 맥스인 경우에는 딤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그리고 앵글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딤 전압이 내려가고 딤의 전류가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CS단에서 오프셋에 대한 그 값을 보상해 주는 방식인데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1A 출력의 앵글을 트라이악 디머를 90도 정도의 앵글을 돌렸을 때 0.5A의 출력을 나가는데 IC 내부에서는 출력은 0.5A가 나가지만 CC 컨트롤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1A에서 빠진 0.5A 정도를 CS 오프셋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 앵글이 컸을 때, 줄었을 때에 대한 그래프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저희 그 FL7730과 3에 대한 그 PFC PSR의 그 기본 회로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IC에 대한 내부 블록도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건 이제 7730 같은 경우에 트라이악 디머가 들어가게 되고요. 디머를 하기 위해서 블리더 그리고 댐퍼가 들어가고 이 디머의 신호를 받는 회로 서켓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7730에 대한 그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것도 이것을 제외한 부분은 아까 넘디밍 방식인 7732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블리더 같은 경우는 그 동작 중에 이렇게 디머가 홀딩 커런트가 어느 정도 전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임의로 이렇게 저항이라든가 이런 C를 달아서 이렇게 그 강제로 빼주는 그런 블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댐퍼 부분. 댐퍼는 이제 트라이악 앵글이 이제 동작 시에 전류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게 막 흔들리는 경우를 이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트라이악 디밍 부분입니다. 트라이악 디밍 부분은 이제 양단에 저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양당 저항값에 따라서 저항값의 비율만큼 입력 저항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저항의 크기만큼 뭐 예를 들어서 저항 비율이 1대10이다. 이제 10분의 1은 위쪽 저항에 걸리고 10분의 9는 밑에 저항에 걸리는 원리. 위쪽 저항에 저항은 큰 걸 달고 밑에 저항은 작은 걸 달았다 싶으면 위쪽에 많은 전압이 걸리고 밑에는 작은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때 걸리는 전압의 모양은 똑같이 사인파가 되는데 사인파에 제너를 달아주게 되면 그 전압만큼 특정 전압에 꺾이게 되고 제너 전압의 위는 DC고 제너 전압 밑에는 사인파에 나머지 전압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모양은 펄스하기 비슷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콘덴서 이 C를 이용해서 DC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IC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DC 레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페어차일드 반의 그 CC 컨트롤 부분인데요. 트리 커런트 칼큘레이션입니다. 출력에 대한 정보를 얼마만큼인지 피드백 없이 연산을 해주는. 그러니까 그 트랜스포머의 그 옥스 와인드 쪽에서 나오는 출력 정보를 가지고 그 CSP 전류와 그다음에 VS 전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FL7730 보드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드는 8.8W급 디밍 모델이고요. 7730을 적용한 모델입니다. 효율 같은 경우는 그 로우 라인이죠. 90에서 140V에 입력을 했을 때 80% 이상에 대해서 지금 효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라인, 그 180에서 265V까지, 그 84% 정도의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안쪽에 트랜스포머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떤 재질을 썼으며 요거에 따라서도 효율에 대해서 약간 그 차이가 좀 있는 것을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요거는 그 FL7730 아까 말씀드린 8.8W에 대해서 CC 토러런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증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5%를 낼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 그 데모보드 같은 경우에는 뭐 90V에서 140V, 로우 라인에서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300mm 전류죠. 전류에 대해서 그 전압이 변했을 때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측정했을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하이라인입니다. 똑같은 보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80에서 265V까지 보여줍니다. 이거는 뭐 똑같이 저희가 그래프를 보시면 그 출력 전류 RMS 값의 그 차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한 3%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률과 THD입니다. 역률 같은 경우는 그 로우 라인에서 0.9 이상을 보이고 있고요. 90에서 140V 테스트 했을 때 0.9 이상, 0.9 이상의 역률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THD 같은 경우는 15% 이하에 대해서 지금 THD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드에 대한 뭐 레포트 자료를 저희가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THD 같은 경우는 뭐 90V에서 뭐 7.4% 정도, 그리고 그 140V에서 15% 미만,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요. 하이라인에서는 180에서 265V까지 테스트를 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265V에서 약간 역률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 보드에서 나오는 성능이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드를 꾸몄을 때 좀 더 최적화하게 0.9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솔루션 제시해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THD 같은 경우는 그 13%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래서 13%에서 20% 미만에 대해서 THD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7730에 대해서 디밍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지금 그 인풋 볼테이지가 앵글이 변했을 때 전류가 얼마만큼 스무시하게,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시면 얼마만큼 성형적으로, 이렇게 성형적으로 그래프가 나오냐에 따라서 LED 그 램프에 대한 브라이트니스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성능 평가를 내리는데, 지금 저희가 그 앵글을 돌렸을 때 인풋 전압 볼테이지 RMS 값을 변경했을 때, 앵글이 돌렸을 때 전류가 변하는 것을 지금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보면 선형적으로 좀 변하고 있죠. 요거에 따라서 LED가 앵글에 따라서 밝기가 갑자기 밝아진다던가 줄였을 때 갑자기 줄어든다던가 이런 현상이 되면 그 그래프가 서형적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7730에 대해서 데모 보드를 만들면서 각 디머마다 저희가 그 호환을 갖고 있는 디머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거로 테스트했을 경우에 전류가 스무시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엔 그 넌디밍 방식의 FL7732 보드에 대한 퍼포먼스를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8.4W 보드와 16.8W 보드 두 가지가 있고요. 효율을 보시면 그 효율과 PF에 대한 뭐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8.4W급, 이거는 16.8W급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효율은 85% 이상, 그러니까 90에서 265V 유니버셜 볼테이지 입력 조건에서 85% 이상의 효율을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그래프상이라서 뭐 어느 정도 뭐 어쨌든 90% 이상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희 테스트 레포트 자료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각 전압이 변할 때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16.8W 같은 경우는 뭐 아까 8.4W 같이 뭐 85% 이상의 효율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률은 0.9 이상, 그러니까 규격에 맞는 그 이상의 역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THD입니다. THD는 지금 똑같이 8.4W하고 뭐 16.8W인데요. 뭐 90에서 265V를 봤을 때 24% 미만에 대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똑같이 16.8W급도 이거는 뭐 24W보다 더 밑이지만 이제 18% 이하의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죠. 이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보드에 대한 그 솔루션을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리는 부분이 다시 있습니다.
다음은 CC 토러런스입니다. CC 토러런스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5% 이하를 저희가 보증을 하도록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고요. 똑같이 7730처럼 하고 있고, 뭐 8.4W급이나 10.8W급을 보시면 뭐 지금 아웃풋 커런트의 변화에 따라서 인풋이 변했을 때 CC가 얼마만큼 레퍼런스 값보다 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평균 한 3% 정도, 3% 정도의 그 CC 토러런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EMI 부분입니다. EMI 부분은 저희가 그 측정 장비로 측정했을 때 8.4W하고 16.8W 비교했을 때 뭐 120kHz에서 뭐 30MHz에 대한 범위에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지금 그 에블레 그 피크 점보다 지금 낮은 PHD를 그 EMI를 만족하고 있는 그 성능을 보시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차피 지금 저희 에벌레이션 보드에 대해서 나온 퍼포먼스고요. 나중에서는 좀 더, 그러니까 나중에 대한 라디에이션 그 30MHz 이상의 그 대역을 봤을 때 그 설계를 할 때 그 10dB 마진보다 좀 더 낮게 그 설계도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FL7701와 7730, 32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페어차일드 그 LED 라이팅의 프로덕트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정리를 좀 한 거고요. 다음에 리뷰하는 형식의 지금 FL7701나 그 비저런 방식의 PFC 벅, LED 드라이브에 대한 그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벅 솔루션에서 하이사이드 벅에서 로우사이드 벅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앞뒷단에 캡이 없는 방식을 채택을 해서 저희가 이런 회로도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7701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작은 사이즈의 보드에 MR 타입의 이런 MR 타입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컨트롤 부분이 워낙 그 퍼포먼스 낼 수 있도록 작은 부품이 사용하기 때문에 MR16 타입에 가능하고, 이런 스몰 사이즈에 대해서 설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앞단 보듯이 입력 캐패시터가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비저런 방식이기 때문에 트랜스포머가 필요 없는 방식이고요. 따로 HV 핀 쪽에 저희가 그 AC 라인을 직접적으로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조 회로라든가 뭐 이런 VD 쪽에 따로 보조 서켓이 전원을 놓는 회로가 필요 없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역률과 THD 0.9 이상 그리고 C를 만족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심플 디자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파트가 컨트롤 부분만 빼서라도 17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심플하게 디자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디밍이 가능한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그 ICS-단 쪽을 이용해서 LED 커런트 전류를 제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RT-단의 그 저항값을 이용해서 주파수대, 동작 주파수를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110V에서는 저희 에벌레이션 보드에서 90%, 그 다음에 220V에서는 88%, 그 3와트 기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들은 뭐 말듯이 EMI 필터 부분, 그 다음에 브릿지 다이오드, 그 다음에 저희가 낼 수 있는 컨트롤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아날로그 디밍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RT단을 이용해서 주파수, 동작 주파수가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그리고 HV 핀, AC 라인에 그대로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따로 보조 건선이라든가 이런 전압을 놓을 수 있는 회로가 필요 없는 그 HV 단속의 그 입력을 다시 한번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웃풋 핀, 그 다음에 전류를 컨트롤할 수 있는 CS 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역률 보정이 가능하도록 안에 디지털 내부 블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FL7730, 7732 싱글 스테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싱글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 그 7730과 32 같은 경우는 PFC 역률, 그 다음에 THD 성에 만족을 하고요. 그 7732 같은 경우는 유니버설 85에서 265V까지 설계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역률은 0.9 이상, THD는 20% 미만으로 설계 가능합니다. 싱글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입력단의 캐패시터가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높은 역률을 보정하기 위해서 그 DCM으로 동작을 한다는 컨스탄트 온타임, 컨스탄트 오프타임으로 한 주기 동안 변하지 않는, 듀티도 변하지 않고 주파수도 변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을 해서 높은 역률을 보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호 회로는 쇼트 됐을 때 LED 그 프로텍션, 그 다음에 오픈 됐을 때 LED 프로텍션, 그리고 그 서머 셧다운, 그리고 그 CS-단 쪽에 그 모스펙에 흐르는 전류를 제한할 수 있는 사이클 바이 사이클 커런트 리밋을 걸어주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CC 토러런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윤지보사 입력에 가능하도록 퍼포먼스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악 디밍 부분이고요. 이쪽은 디밍이 가능한 전압을 받아서 양단의 저항값에 의해서 레퍼런스 값을 받는 DC 레벨로 받는 방식을 회로도로 서킷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CC 컨트롤, CC 제어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 그 FL7732와 7730을 타사와 비교했을 때 CC 토러런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나오는 이런 값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것은 트루 커런트 칼큘레이션, 2차 서킷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여서 연산하는 부분을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출력 다이오드 쪽에 흐르는 이 전류의 삼각형 면적을 구하게 되면은 그 출력단의 그 전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TDIS 이런 한 주기 동안의 시간을 계산하면은 전압의 이 제로로 떨어지는 부분을 연산하게 되면 전압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 그 7730과 32는 그 2차단의 피드백이 없는 그 트랜스포머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CC 3%, 5% 이내의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트라이악 디밍 7730 가능하고요. 다음은 그 페어차일드, 저희가 이제 그 신규 IC에 대해서 20W 미만급에 대해서 제품을 설명해 드렸지, 저희가 그 이상급의 20W 이상급 100W까지 가능한 저희 페어차일드 LED 라이팅의 그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이팅 기준에서는 지금 뭐 1.5W에서 5W급, 그다음 5W 이상, 그다음에 20W급 이하, 그리고 30W급 이하, 뭐 30W, L튜브, 다운라이트하고 L튜브 같은 구분인데요. 그리고 플랫라이트, 평판 조명 같은 경우는 50에서 60W급, 그다음에 가로등 100W 이상급에 대한 제품군들이 쭉 나와 있고요. 요것을 적용해서 저희가 IC를 추천해 드릴 만한 이런 로드맵이 표로 좀 나와 있습니다. 20W 미만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비저런 방식의 PFC 벅 타입의 FL7701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스펙이 내장된 FLS0116이라는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이 20W 미만급의 벌브라든가 8Amp에 적용할 수 있는 PSR 솔루션, PFC가 가능한 PSR 솔루션인 그 FL7730, 7732, 이거는 이제 트라이악 디밍이 가능한 IC고요. 이건 넌디밍 방식의 IC. 이거는 이제 FLS 시리즈, 아까 이제 요 두 제품의 모스펙을 내장된 제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PSR 솔루션이 그 예전에 차저용으로 많이 사용된 FL103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역률이 보정은 안 되는 제품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 일본이라든가 뭐 아까도 말했듯이 5W 미만급의 제품, 역률을 보지 않는 이런 규정의 제품들이라든가 그 역률을 보지 않는 나라, 이런 해외 쪽에서는 이런 그 30이나 32보다는 30, 103으로 예전에 기존에 많이 이렇게 FL103을 사용해서 많이 개발을 하셨던 부분이 있고요. 요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신규 IC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 옛날 그 일본양 같은 경우는 역률을 보정 안 하는 제품이 대부분이 좀 많아서 FL103 제품이 좀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그 일본양뿐만 아니라 모든 커스터머들이 제품 개발할 때 역률이라든가 이런 보정을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FL77 시리즈를 해서 역률 보정은 가능한 PRCR 솔루션의 IC가 이번에 새로 나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20W 이상급의 뭐 평판 조명이라든가 뭐 다운라이트, 그다음에 L튜브 뭐 이런 쪽도 이렇게 L튜브 같은 경우는 그 내장형이 아닌 외장형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싱글 스테이지 PFC 플라이백 방식이고요. 요거는 SSR 방식입니다. 2차단의 그 포토커플러를 이용한 SSR 방식의 그 PFC IC고요. 요거는 저희 데모보드가 그 FL696을 사용해서 16.8W급의 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W급의 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2스테이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50W급 이상급의 제품에 대해서 PFC 플러스 QR 플라이백 방식의 두 가지 2스테이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똑같이 PFC IC는 FL696하나, 그러면 QR 플라이백 FPS는 FL6300A라는 두 제품을 가지고 70W급 저희 데모보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50W급 정도, 그 다음에 출력 리플이라든가 뭐 이런 뭐 규제가 있는 부분은 싱글 스테이지보다는 뭐 2스테이지로 개발하시는 업체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뭐 50W 이상급, 뭐 100W 이하급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00W 이상급의 그 가로등이라든가 투광기 등의 뭐 공장등이죠. 공장등에 좀 많이 사용하는 솔루션이고요. 이건 이제 PFC 플러스 LLC 하프 브릿지 방식의, 이것도 2스테이지고요. PFC 같은 경우는 CRM 방식의 FL7730 B하고 C라는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모스펙이 외장형 LLC 솔루션인데 LLC 하프 브릿지 방식의 FN762 하나, 요거를 좀 더 보완한 차기 버전 그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FN
763하나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펙이 500V짜리가 내장되어 있는 FLS 1600서부터 2100, FLS 2100 XX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채널까지 커버 가능한 FN7346이라는 채널 드라이브 IC가 있고요. 저희가 데모보드가 두 가지 종류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데모보드는 베가트, 그러니까 FLS 1800이라는 이 중간에 1800이라는 제품을 써서 베가트급의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60W급인 FLS 2100을 적용한 160W 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7346 같은 경우는 채널 드라이브 4채널까지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켓을 이용해서 7346을 이 소켓에 포함하게 되면 4채널까지 가능하고요. 요걸 빼게 되면은 싱글 채널이 가능하도록 데모보드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IC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모스펙 부분도 있습니다. 모스펙 보드 같은 경우는 뭐 슈퍼팩 2, 뭐 유니팩 2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커스터머들이 좀 요청을 다시 하는 게 이런 그 비저런 방식, 뭐 20W 이하급, 50W급, 100W급 이런 솔루션 중에서 어떤 모스펙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사이트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몇 암페어에 몇 볼트짜리를 많이 사용한다, 뭐 기본적인 나와 있지만 어느 정도 그 최적화된 모스펙의 내압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그 구분을 못 하시고 좀 더 그 과스펙의 제품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각 단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각 솔루션 별대로 이렇게 넌리밍 뭐 20W 이하급, 50W, 그 다음에 뭐 100W 이상급에 적용 가능하도록 모스펙을 추천해 드리는 그런 그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저희한테 그 요청을 해 주시면은 어느 정도 그 자료를 보시면 이 정도의 모스펙을 쓰면 되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요거 썼을 때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그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어차일드 로드맵의 그 각 제품군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IC에 대해서 지금 로드맵을 설명해 드렸고, 그 모스펙도 저희가 그 각 솔루션마다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LED 라이팅 20W급 이하급의 벌브 타입의 페어차일드 솔루션 및 트렌드에 대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